네, 오늘은 185페이지에 있는 자금 관리와 관련된 전표 입력을 해볼 텐데요. 자금 관리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현금 시제 관리, 그다음에 예금 관리, 법인카드 관리, 그다음에 어음 관리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업 내용은요, 우리가 전표 관리에서 배웠던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빙에 의한 거래, 그것과 연장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시제 관리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한번 알아보고 갈 텐데요. 현금 시제라는 것은 현재 현금,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의 실제 잔액을 가리키는 말이죠. 현금 시제. 자,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현금 출납장에 기록을 하여 현금 시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의 현금 계정 잔액하고, 즉 장부의 잔액하고 또 실제 금고에 있는 실제 잔액과 항상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현금 출납 담당자는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겠죠. 현금 시제의 잔액을 확인하고 장부하고 일치하는가를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라든가 아니면 분실, 도난 같은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현금 시제가 장부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좌 자산 공부할 때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바로 그 이 얘기입니다. 현금 과부족을 사용한다. 현금 과부족은 요 다음 페이지에 사례가 나오니까요. 그걸로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 현금 제도라는 것도 있다. 자, 이 소액 현금이라는 것은 실제로 계정 과목이 소액 현금으로 쓰기도 하고요. 한번 3일 패션은 어떻게 계정 과목 등록했는지 소액 현금이라는 게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저기 등록에서 컨트롤 F 해가지고 소액으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있군요. 소액 현금. 네, 여기 소액 현금 138변화 있습니다. 자, 이 소액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거예요. 예, 소액 현금은 다른 그 계정 과목으로 바꿀 때 이것하고 같습니다. 전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소액현금과 전도금 계정 과목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지 우리 책에 예제는 없지만 제가 예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일단 이걸 읽어보고 소액현금 제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요. 자, 소액현금 제도라는 것은 지점 등에서 필요한 금액의 현금 지급 한도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지점 등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본점이 있고 여기 본점이 있고 저기 장원에 지점이 하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장이 있다. 장원 현장. 자, 이천과 장원은 거리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원 현장에서 현금이 필요할 때 본점까지 와서 받아가지고 쓰기는 너무나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금액의 한도를 정해놓고서 본점에서 그냥 한꺼번에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이 돈을 알아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을 한 증빙, 영수증을 본점에 갖다 주면 본점에서 또 회계 처리해가지고 다시 사용한 금액만큼 다시 돌려주고. 그래서 5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을 계속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정해놓고 현금을 전달하여 지점 등에서는 현금 결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기간 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2주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증빙을 그런 사용 내역서하고 함께 보내줍니다. 보고를 하면, 본점에다 보고를 하면 그 금액만큼을 다시 보충해줘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소액현금 제도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한번 소액현금 제도 전도금이라고 했나요? 네, 전도금. 네, 전도금 사례를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인쇄를 해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자금관리 평가 시험에서 이와 똑같은 유형이 이와 비슷한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기억해 주셨다가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인쇄를 해 드릴게요. 자, 메모장에다 편집을 해가지고 단정하지는 않은데 충분히 보실 수 있는데요. 전도금 제도, 즉 소액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회계처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회사 이천건설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이천건설은 전도금 계정을 운영하고, 즉 소액현금 계정을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음성 현장에 전도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음성 현장이 있는데 음성 현장의 그 현금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액현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을 보내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했다. 그러면 어떻게 분계를 하느냐? 이런 현장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음성 현장에 대해서 우선 거래처 등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매입 매출 거래처 등록하듯이 일반 거래처에다가 음성 현장을 거래처 등록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천건설은 계정 과목을 전도금으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이체시켜 주고 나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변의 전도금, 거래처는 이제 음성 현장으로 등록했으니까 음성 현장 거래처 코드 걸어주고 100만 원 전도금은 자산 계정입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기 때문에 대변에 이천건설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100만 원 자산 감소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농협계좌라고 여기서 안 했지만 이제 농협이라고 했을 때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은행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협이라고 해봤어요. 예, 요 분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보면은 음성 현장에서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 현장에서는 전도금 사용 내역과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본사에 송부하고, 본사는 전도금 사용 내역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고 사용액만큼을 보충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또 다시 지급을 합니다. 이럴 때 회계 처리를 두 건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나 볼까요? 자, 음성 현장에서 영수증 보내온 거, 사용 내역 보내온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용 내역이 직원 회식비로 20만 원 썼고, 우편 요금으로 만 원을 사용했고, 거래처 접대비로 39만 원을 썼다. 영수증을 가져오고 그 사용 내역을 보내왔죠. 그래서 합의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이천건설은 이걸 이제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자, 직원 회식 때는 복리후생비로, 우편요금은 통신비로, 맞는 계정 과목으로, 거래처 접대는 접대비로, 이렇게 계정 과목을 맞게끔 비용 처리하고요. 대변은 이제 우리가 음성 현장의 100만 원 중에서 이제 60만 원은 소모가 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 음성 현장의 100만 원의 전도금을 이제 자산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는 전도금 음성 현장 거 60만 원 자산 감소를 하는 요 분계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요 분계 하라는 거 문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만 원을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음성 현장에는 60만 원이 부족하죠.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해 주기로 했으니까 60만 원을 다시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지급할 때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죠. 차변의 전도금 다시 60만 원 증가시키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니까 보통예금 60만 원, 회사의 보통예금 자산이 다시 감소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네, 요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것이 소액현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의 회계 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회계 처리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원장님, 그러면 네. 자산가목을 우리는 소액현금으로 쓰는 거예요? 전도금을 써요? 이제 회사마다 전도금을 쓰는 회사도 있고 소액현금을 쓰는 회사도 있는데요. 아, 여기 상에는. 그건 이제 이거 평가 시험 볼 때는 딱 찍어줘요. 전도금을 써라, 아니면 소액현금 써라. 근데 지금 여기 전도금은 없어서 우리가 여기다 해야 돼요? 있어요? 아니요. 지금 여기 지금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전도금 계정 과목을 안 쓰네요. 전도금 계정 과목을 소액현금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금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전도금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 소액현금 제도에 대한 지식을 사례를 들어서 알려드렸으니까요. 요거는 NCS 평가시험으로 출제를 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 밑에 있는 내용은요. 현금 과부족은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 분실, 도난 등을 이유로 장부의 현금 계정 잔액이 현금의 실제 잔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다. 아까 위에서 나왔던 얘기죠.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계정으로 대체시키고,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대체한다. 이것도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례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가 나올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자, 위에 거 첫 번째, 이걸 1번이라고 한다면 1번은 장부보다 실제 현금이 많다. 이걸 우리가 현금이 과잉, 현금이 남는다라는 얘기죠. 장부보다 실제 현금이 크다는 것은 현금이 과잉하다, 남았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는 회계 처리하느냐? 장부를 고쳐야 되니까. 장부를 고치는 건 분계를 통해서 고쳐야죠. 차변에 현금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 남는 돈만큼. 만약에 4만 원이 남는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4만 원 기록하면 장부가 실제 현금하고 같아지죠. 대변은 왜 4만 원이 들어왔는지를 모르니까 임시계정 현금과 부족 4만 원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죠. 자, 근데 원인이 안 밝혀졌어요.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요 남은 4만 원을 어떻게 하느냐?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현금 과부족은 반대쪽에 똑같이 4만 원을 기록해가지고 잔액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털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정리할 때는 항상 반대쪽에 적어주면 그게 정리되는 거죠. 똑같은 금액을 적어버리면. 그리고 이만큼을 남는 과잉도는 잡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주면 돼요. 과잉은
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부족한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이렇게 됐다. 장부가 금액이 더 커요. 그러니까 금고에 돈이 모자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현금 부족이라고 한다. 그럴 때는 장부를 고쳐야 돼요. 뭐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금고에 넣어버려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장부를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장부가 4만 원이 부족하면 장부를 줄여야죠. 대변에 현금 4만 원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현금 4만 원이 감소하죠? 이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 4만 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근데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산시 12월 31일까지. 그랬을 때는 이것을 현금 과부족을 반대쪽에 기록해가지고 정리해버리고 제로로 만든다는 거죠. 그만큼을 잡손실로 잡아요. 영업의 비용.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결산 때 잡손실이 되고 남았던 현금은 결산 때 자비익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잡손실, 자비익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현금 출납장부터 잠깐 보고 계셔보세요. 그래서 1번이나 2번 중에서 한 문제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트로 알아두셔야 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처리한다.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처리한다. 이걸 세트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는요, 보조장부인데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그리고 잔액을 날짜별로 쭉 기록해 두는 장부입니다. 현금 출납장. 네, 잠시 후에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계표하고 월계표라고 하는 장부가 있는데요. 이것도 보조장입니다. 그런데 일계표라는 것은 하루 동안에 일어난 거래가 다 거기 모아져 있어요. 네. 월계표는 월 단위로 모아져 있습니다. 양식이 똑같아요. 일계표, 월계표가. 월 단위는 월계표, 일 단위는 일계표인데 합계잔액 시산표하고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하루 그 회계 업무를 끝나고 회계 관련 전표와 일계표를 가지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월 단위로 마감할 때는 월계표로 마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장부도 잠시 후에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현금 시제 확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매일 확인하는 현금 시제와 차변의 금일 잔고가 일치해야 한다. 네, 잔고가 장부하고 실제 시제가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차변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 개, 또 대체, 현금에서 현금란에 표시된 금액은 현금 지출을 의미하고 대변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 현금, 대체, 개에서 현금이라는 것은 현금의 수입을 의미한다.
뭐 지금 이 양식을 안 보고선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요. 조금 이따 양식 보면서 제가 또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수행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내용. 수행 내용을 하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수행 1번을 한번 해보면요. 3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3월 31일 현재의 현금 잔액을 알아보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표 입력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현금 출납장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일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이 말일날이기 때문에 월계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시산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또 말일날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복잡하네요. 네. 자, 이렇게 많은 장부에서 확인이 됩니다만은 보통 여러분 현금 시제를 확인한다. 그러면 제일 떠올릴 수 있는 게 현금 출납장. 네. 현금 잔액 확인할 때 일단 현금 출납장을 맨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개표나 월계, 여기 날짜니까 일개표 요 2개 정도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덤으로 더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방법이 있지만 현금 출납장과 일개표를 통해서 3월 31일의 현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현금 출납장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장부에서요. 여기 보시면 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고 우리가 3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앞에 날짜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뒤에 날짜, 끝 날짜만 3월 31일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날짜는 뭐 3월 1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앞에 날짜는 그냥 3월 1일.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날짜가 3월 31일이 되면 됩니다. 네, 3월 달에 거래가 거의 없었네요. 딱 2건 있었나 봐요. 현금 거래가. 그래서 3월 31일 현재의 잔액은 3월 10일 현재의 잔액과 같습니다. 이거죠? 11739,000. 그래서 책에서도 조회를 했을 텐데, 네, 거기 밑에 탑에 11739,000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현금 출납장은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현금 출납장의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짜 있고 적요 있고, 만약에 거래처를 넣은 거라면 거래처 들어있고, 입금, 출금, 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출납장 닫아보시고요. 일개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개표, 월개표는 요 위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일부러 좀 기간을 좀 늘려볼게요. 아까 현금 거래가 3월 달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1월 1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뒤에 날짜는 3월 31일로 해야 되겠죠? 3월 31일.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3월 30일의 잔액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밑에 금일 잔고라고 나와 있죠? 요거. 이게 3월 31일 현재의 잔액이에요. 3월 30일 날 잔고는 그 오른쪽에 전일 잔고라고 있죠? 요거. 이게 3월 30일 날 잔고라는 거죠. 일개표이기 때문에 일개표, 여기 바로 옆에가 월개표도 또 있죠. 지금 우리는 일개표를 보고 있는 건데 일개표니까 여기서는 전일, 여기는 금일. 자, 잔고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개표나 월개표는 그거보다도 이 차변대변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차변에 현금 대체 개, 대변에도 현금 대체 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 186페이지 가운데 있는 아이캔 박스에
그 대체 현금 이걸 설명을 해놨는데 바로 이 현금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 차변에 있는 현금은 현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대변에 있는 현금은 현금의 수입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분기할 때 현금 계정 차변에 기록했을 때 현금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여기 지출이라니 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게 일계표이지 이게 현금 계정이 아닙니다. 일계표라는 건 이 가운데 있는 이 계정 과목이 이 계정 과목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자, 계정 과목에 가령 여기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한번 볼까요? 외상 매출금이 자산입니다. 자산. 네. 자산이 차변에 온 것은 지금 없어요.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없다는 것은 외상 매출금 발생한 것이 요 3개월 동안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외상 매출금 증가가 없었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대변이 지금 220이 있습니다. 합계가. 이 외상 매출금 대변이라는 것은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죠. 자, 외상 매출금 자산은 발생하면 대변에 기록하죠. 그 돈을 회수하면 차변에 기록. 발생하면 차변이고 회수하면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거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현금은 뭐냐? 220만 원을 회수했는데 그 중에 220이 현금 회수한 거다 이거죠. 외상 매출금을 220만 원 회수했는데 그 중에 220만 원 모두가 현금 회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입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밑에 비용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복리후생비 하나를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그러면 비용이라는 것은 차변에서 증가하죠. 거래의 8요소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비용은 차변에 증가할 때 차변에 기록하고 비용이 취소되면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복리후생비의 취소는 한 푼도 없었고 발생이 10만 원 발생했다. 개가 발생한 합계입니다. 근데 10만 원 중에 요 3만 원은 현금으로 지출됐다. 현금으로 지출됐다. 그러면 7만 원은 대체 지출됐다. 대체가 뭐냐? 현금이 아닌 방식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현금 아니면 통장 이체를 시켰다든가 카드로 결제했다든가 현금 아닌 다른 대체 방법으로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신용카드 아니면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차변에 있는 현금은 지출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께서 일계표, 월계표를 볼 때는 이 현금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걸 현금 계정이라고 보시면 안 돼. 이거 현금 계정이 아니라 계정 과목은 가운데 있는 이게 계정이에요. 네. 그 중에서 현금 거래만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서 그래서 일계표나 월계표가 모두 그 시점에 현금 잔액을 여기서 딱 표시해 줍니다. 만약에 월계표를 바꿔볼까요? 월계표를 3월 1일부터 3월로 한번 해보세요. 월계표 탭을 딱 눌러서 3월부터 3월로 하면 밑에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금, 월, 잔고 여기는 오른쪽은 전, 월, 잔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월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금, 월, 잔고라는 것은 3월 31일의 잔고를 말하는 거고 전, 월, 잔고라는 것은 2월 28일일까요? 9일일까요? 2월 28일에 2월 말일 날짜의 잔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월계표는 월 단위로 보는 것이고 일계표는 일 단위로 보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자금 관련 장부로서 이 일계표, 월계표, 현금 거래냐, 대체 거래냐 이런 걸 확인해 볼 때 많이 보는 아주 기묘한 장부입니다. 다시 책으로 가서요. 수행 2번을 한번 해볼까요? 2월 한 달 동안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의 계정 과목은 뭐냐? 아까 지출을 말이죠. 현금과 대체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일계표, 월계표란 말이죠. 2월 한 달이면 월계표를 보면 더 간단하겠죠. 한번 봅시다. 월계표, 1월계표 같이 보시고 월계표에 딱 눌러서 여기다 2부터 2라고 입력하면 2엔터, 2엔터. 그러면 질문한 내용이 판매 관리비 중에서 현금 지출이 제일 큰 게 얼마냐? 접대비죠. 접대비 1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일계표, 월계표 보시는 요령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 자금 관리와 관련된 장부를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이제 예금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189페이지. 자, 예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 하면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보통예금하고 당좌예금입니다. 여기 지금 당좌예금이 빠져 있는데. 예금 관련 계정 과목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 회계 공부하면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리고 정기예금도 있을 수 있고 정기적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예적금 관련된 거다 그러면 이런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이 전부 다 예금과 또는 적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관리하는 자금관리 메뉴가 있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보시면은 예금과 적금 관련, 예적금 현황이라는 이런 메뉴가 따로 있죠. 물론 예적금 현황에서 보지 않고 계정별 원장에서 계정 과목별로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렇게 계정 과목별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적금 현황에 가면은 예금과 적금에 관한 것이 한 군데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자금관리 메뉴들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이제 좀 이따 뒤에서 한번 실무 수행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것은 당좌 예금 때문에 필요한 건데요. 은행 계정 조정표는 이제 결산 시에 작성을 합니다. 대부분 작성을 해야 돼요. 당좌예금 계좌를 운영하는 회사다 그러면 결산 때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걸 작성할 수밖에 없는데 왜 저런 것을 작성하게 되는지 여기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실습 문제는 없어요. 그냥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의 잔액은 기업의 당좌예금 장부의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의 당좌예금 잔액과 기업의 장부에 있는 당좌예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말이죠. 당좌수표를 발행한 날이 오늘이라고 볼까요? 기업이 당좌수표를 8월 5일 날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8월 5일 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차변에는 왜 발행했느냐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상품을 샀어요.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증가합니다. 예. 1억 원어치 샀어요. 1억 원을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대변에 수표를 발행했단 말이에요. 당좌수표 발행했어요. 그러면 바로 회사는 이날 8월 5일 날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한다 이거죠. 대변에 당좌예금 1억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 8월 5일 날 우리 회사는 당좌예금이 1억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표를 받은 우리 회사가 발행한 1억짜리 수표를 거래처가 우리한테 상품을 판매한 거래처가 8월 5일 날 바로 은행에다가 제시를 하면은 회사 장부하고 우리 회사 장부하고 맞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기업이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당좌예금 계정의 잔액을 바로 그날 장부에 반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니까. 그런데 거래처인 당좌수표 소지인이 은행에서 인출을 하지 않으면 불일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표를 받아가지고 거래처가 오늘 갔다가 은행에 주지 않아요. 이게 금액이 큰 거면 혹시 모르니까 부도날지 모르니까 이제 한번 넣어보겠지만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거는 그냥 현금처럼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하고 안 맞는 겁니다. 회사는 발행하는 시점에서 바로 대변의 당좌예금 장부를 감소시키는데 수취인이 그 수표를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은행에 제시를 안 하고 계속 유통시키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 은행에서는 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산 때 우리가 이제 은행에 잔고증명서라는 걸 해가지고 그게 이 예금 자산이 정말 그만큼 있는 것인지 회사가 거짓말하는 것인지 그걸 확인시켜야 되잖아요. 잔고증명서. 그러니까 잔고증명서가 다른 건 다 맞는데 당좌예금만 안 맞아요. 그래서 왜 안 맞는가를 밝히는 표가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일치하는 원인을 파악해서 조정하는 과정을 은행계정 조정이라고 그러고 그 과정을 작성한 표를 은행계정 조정표라고 한다 이거죠. 이거는 결산 때 한번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이 되느냐면요. 우리가 발행한 수표가 거기 우리 거래은행에 물어보면 돼요. 만약에 발행한 수표가 번호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전부 은행에 회수가 되었는지 안 된 거 딱 체크하면 되죠. 지금 안 된 것은 요런 며칠 날 발행한 이 수표, 며칠 날 발행한 이런 수표에 의해서 아직 은행에서는 인출이 안 됐다. 그 차이가 딱 맞으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은행계정 조정표에 관한 것은 자격 시험에서도 나오진 않고요. NCS 평가에서도 요거는 제가 내지 않았습니다. 자, 애적금 현황에 대한 한번 여기 실무 수행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예금 통장을 여기다 거래 내역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4월 10일 날 통장이고요. 내용에 주식 구입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고 찾으신 금액이 100만 원. 찾으신 금액이라는 것은 보통예금이 대변이라는 얘기죠. 밑에 내용을 보면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구입을 하고 구입 금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계정과목이 보통예금 이렇게 쓰시면 되죠. 100만 원. 차변에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 주식을 샀으면 계정과목이 뭐죠? 예, 단기 매매 증권. 자산 증가죠.
단기매매증권 100만 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수행 2번.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자, 한번 전표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일반 전표에다 넣어야 되겠네요. 4월 10일자. 자, 일반 전표 입력 누르셔가지고 위에다 날짜를 4월 10일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3번. 3번이 9번에서 3번이 차변이죠. 단기 매매증권. 네, 단기 매매증권이 107번이네요. 거래처라는 것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혹시 이게 회사 이름이 어느 회사 주식이라고 나와 있나요? 예. 그렇다면은 그 내용을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예. 주식회사 진주라고 여기 코드는 없을 거예요. 여기다가 주식회사 진주 이렇게 써주죠. 적요는 그 적요 코드란에다가 입력을 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주식 매입이라는 적요를 1번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1번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차변 금액은 100만 원. 1 플러스 2번 엔터 치시면 돼요. 네, 두 번째 줄로 바꾸셔서 4번 대변. 4번 대변하시고 보통 예금이죠. 103번 보통 예금. 보통 예금은 코드가 103번입니다. 이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반드시 코드란에서 검색을 하세요. 신한은행 여기 코드란에서 그래야 코드가 들어갑니다. 98002. 적요는 밑에서 고를 수는 없네요. 해당되는 거 없죠. 엔터를 쳐서 텍스트만 주식 매입만 이렇게 복사하고 지나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대변에 1하고 플러스 2번 엔터. 이렇게 하면 이제 전표 입력이 된 거고요. 보니까 수행 3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4월 10일 현재 예적금 현황을 조회해봐라. 그러면 그 예적금 현황 중에 신한은행 보통예금도 조회가 돼야죠. 4월 10일 현재니까 4월 10일 거래 내용만 보일 거고 잔액도 4월 10일 현재의 잔액만 보이겠네요. 예적금 현황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금융자금관리에 예적금 현황이라고 두 번째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지금 보라는 것은 예적금 현황을 조회해라. 그러면 이 원장을 조회하라는 건지 원장 조회 같아요. 잔액을 보라는 말이 없으니까. 자, 원장을 하시고 4월 10일 현재면은 기간을 1월 1일부터 4월 10일로 하죠.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원장을 보겠다. 계좌명은 모르니까 그냥 전부 처음부터 끝을 엔터로 칩니다. 예. 그러면 밑에 보이는 것은 지금 전기월 38950이 보이는데 이거는 위에 계좌 보이시죠? 현재 계좌가 국민은행 당좌 계좌의 전기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 당좌 거래는 1월 1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아무런 거래 없었고 전기에 넘어온 돈밖에 없어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이 화살표 있죠? 요거 오른쪽으로 되는 화살표.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다른 계좌가 나옵니다. 신한은행 보통. 예, 신한은행 보통 계좌를 딱 선택하면 2월 달에 급여 지급이 600만 원으로 인출됐고 3월 10일 날 건강보험료 납부할 때 14만 원이 대변이 인출이죠. 3월 20일 날 상품 구입할 때 계약금으로 450만 원이 인출됐고 그래서 잔액이 점점 줄고 있죠. 그리고 방금 오늘 4월 10일 날 주식 매입으로 100만 원이 인출됐고 그래서 4월 10일 현재 당좌예금 신한은행 보통예금 잔액은 2,930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아마 다음 계좌 있는지 여기 눌러볼까요? 없었네요. 국민은행 당좌하고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만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계좌 내역을 이렇게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내역까지 보는 것은 원장이고요. 잔액만 보는 건 요 잔액 탭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잔액 해놓고 4월 10일이다. 그러면 4월 10일 현재의 국민은행 당좌예금은 잔액이 이만큼이고 신한은행 보통의 잔액은 2,930만 원이다. 이렇게 잔액만 딱. 그래요? 아니 그거 하지 마시고 오른쪽 하잖아. 네, 그거 같아. 위아래로 목록은 안 되더라고. 네. 그래서 예적금 현황을 조회하는 방법, 잔액으로 보는 방법, 원장으로 보는 방법인데 원장에서 주의할 것은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 목록으로 이렇게 눌러보시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은 엔터 했을 때 여기 이걸로 오른쪽 화살표나 왼쪽 화살표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제3절의 카드 관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